2025년 2월 5일 오늘 소개할 내용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작성한 문서 내용이 되겠는데, 이 문서 내용은 그 G사이트 SOES G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더캣 슬레이브 쪽 SOES죠. 이더캣 슬레이브 쪽에 오픈된 내용 중에서 지금 제가 다운로드 받기로는 여기죠. 여기 SOES master .zip 해갖고 G사이트에서 SOS 관련 내용이 되겠는데, 요 안에서 SOES 관련 내용을 좀 분석해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이더캣 슬레이브 쪽에서 OD라고 하는 오브젝트 딕셔너리 쪽에 처리하는 어떤 기법, 뭐 완벽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 중에서 여기에 들어있는 예제 중에서 어플리케이션 쪽에 XMC 4300, 제가 뭐 이 보드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요 XMC 4300 슬레이브 데모 쪽의 내용을 오브젝트 C 쪽, 오브젝트 리스트 C, 여기가 지금 이렇게 제가 잡고 있는데, 화면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2009를 갖고 잡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오늘 소개할 내용은 바로 전체적인 오브젝트 리스트의 SD 오브젝트 요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이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 오브젝트 디렉토리의 인덱스 쪽이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처리하고 있는 인덱스 쪽 내용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 내용을 좀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일종의 오브젝트 그 COE, 그러니까 can on either cat 요쪽에 오브젝트 디렉토리 쪽 실제 사용된 사례를 문서로 이렇게 좀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트 정보는 뭐 최종적으로는 여기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뭐 제가 SNC 4350 슬레이브 데모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브젝트 리스트 C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 안에 여기의 내용들을 조금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특별히 SDO 1410이라든가 SDO 1411, 그러니까 요 인덱스 쪽 얘기죠. 인덱스 쪽 1C 요거 하고 1C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여기죠. 요거는 아마 요 네 개라는 싱크 매니저 개수 얘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 이제 싱크 매니저가 하나 0, 1, 2, 3 세 개가 사용되는데, 그게 각각의 인덱스를 1C10, 1C11, 1C12, 1C13을 갖고 있는데, 요 싱크 매니저 0번하고 1은 그냥 통상적인 일반적인 메일 박스로 처리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요 싱크 매니저 2하고 싱크 매니저 3는 같은 PDO 어사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실질적 어플리케이션에서 요 싱크 2 쪽은
0x1600이라는 다시 인덱스로 또 다시 매핑이 돼 갖고 요 인덱스하고 연관이 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시12 인덱스는 1610 인덱스하고 연계돼서 매핑돼 갖고 또 요 PDO로 리시버 PDO로 또 여기가 사용된다. 그러니까 요 1600이라는 인덱스가 PDO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다음에 1610은 다시 또 싱크 매니저 2 PDO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연관되고 리시버 PDO 매핑으로. 그다음에 요 싱크 매니저 3 그러니까 SDO 1C13은 인덱스 0x1200 해갖고 트랜스밋 용도 PDO 매핑으로 이게 연결돼 있다. 이게 좀 까다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은 SD용 60대는 트랜스밋 용도로 그러니까 이더캣 메스터 쪽으로 보내야 되는 정보, RB 버튼이라든가 RB 엔코더를 PDO로 넘기려고 할 때, 그 다음에 SDO 7000번대는 리시버, 그러니까 이더캣 메스터부터 받아야 하는, 받아서 이제 어떤 것 처리하냐면 LED라든가 엔코더 스케일이라든가 엔코더 스케일 미러 값을 세팅하는데 사용되는 용도로 사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놨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러한 오브젝트들 정의할 때 보면 여기에 AC name MO로 여기가 성질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가 다 매핑이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SDO 1C12는 인덱스 0x1600 쪽에 매핑된 정보로 1C13은 0x1200 인덱스에서 매핑된 정보를 갖고 PDO를 매핑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요 관련된 1600이나 1200으로 갔더니 여기도 또 MO가 있잖아요. 이게 매핑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여기 이제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0x7000 인덱스하고 관련된 인덱스하고 관련된 서브 인덱스의 첫 번째 8빗, 첫 번째 변수의 8빗하고 연관이 된다. 이런 얘기고, SDO 1200은 두 개의 빗 정보가 이제 추가되게 되겠는데, 하나는 6000 인덱스의 첫 번째 서브 인덱스의 8빗, 그 다음에 6000 인덱스에 들어있는 두 번째 엔트리, 서브 인덱스죠. 두 번째 서브 인덱스에 해당되는 엔트리의 헥사로 20이니까 32개 빗. 그래서 전체 PDO는 여기 8개, 여기 32개. 8개, 16 더하기 32. 그래서 48개. 총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게 64개의 8바이트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한 바이트, 그 다음에 여기가 4바이트, 6바이트 정보를 PDO로 송수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듯해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예제 중에서 여기서 OD, 오브젝트 딕셔너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계되는가 변수들하고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뭐 7000, 108이라서 0x600, 108, 0x6000, 220 값은 인덱스 7060하고 관련이 있고, 그래서 여기 색깔별로 이렇게 700, 01은 서브 인덱스 1, 여기는 인덱스 1, 인덱스 2,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08, 8빗,
20, 32빛. 다 합치면은 여기서 세팅돼 갖고 뭐 출력용, 입력용 또는 트랜스밋용, 뭐 리시버용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게 지금 8빛, 8빛, 38빛이니까 다 합쳐서 48빛이니까 한 이더캣 프레임에서 보낼 수 있는 정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더캣으로 한 프레임에서 보낼 수 있는 정보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 공부할 때 8바이트 아니었나요? 8바이트. 8바이트니까 8 곱하기 8하니까 64빛. 64빛인데 여기서는 48이니까 충분히 한 프레임, 이더캣의 한 프레임에 이 모든 정보가 보내고 받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분석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하고 연계시키려고 하니까 여기 이제 오브젝트 스트럭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오브젝트 리스트 스트럭처를 만들어 갖고 실제 오디너리 딕셔너리의 오브젝트들을 접근하기 쉽게 코드로 접근하기 쉽게 이렇게 또 하나가 이제 싱글 매니저가 사용하는 맵 아까 매핑된 거 매핑 정보로 이렇게 해갖고 이 옵셋이 이제 오브젝트가 뭐 몇 번째 빛부터 몇 개 사용하느냐 할 때 이게 딱딱 8빛 맞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옵셋이 예를 들어서 뭐 9 되면은 다음 바이트의 뭐 세 번째 빛 이런 정보로 옵셋 정보가 사용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스킬을 잘 보면은 이제 어떤 오브젝트는 빛으로 매핑될 때, 그러니까 PDO 빛 위치를 다룰 때 어떤 오브젝트는 몇 번째 바이트, 몇 번째 빛에서부터 몇 번째 바이트, 몇 번째 빛까지 PDO가 매핑이 되어 있나 하는 정보로 이 옵셋 정보, 오브젝트가 요 번째 빛, 그러니까 64빛 내에서 몇 번째 빛서부터 몇 개, 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코딩이 분석이 됩니다. 자, 여기는 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쭉 이제 분석하려고 하는 내용들이고 중요한 프로그램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고요. 전체적인 프로그램 순서는 메인에서 SOES하고 SOES를 호출하고 SOES 이렇게 컨피그레이션 파라미터를 세팅한 다음에 여기서 이더캣 슬레이브에서 요 이더캣 슬레이브 이니트를 하면서 요 컨피그레이션 파라미터를 갖고 이니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적인 파일 구문에서 이더캣 슬레이브를 계속 호출함으로 인해 갖고 슬레이브 기능이 이제 발휘되는 그런 스트럭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더캣 슬레이브 이니트 쪽에서는 이렇게 폴 다음에 딕 프로세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여기서 이더캣 슬레이브 폴에서는 PDO 처리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분석이 맞나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게 메시지 박스 프로세스하고 COE 프로세스를 다 하니까 슬레이브 폴에서 그리고 딕 프로세스에서는 특별히 PDO 처리라기보다는 그 SDO 처리를 하고 있는 것 와치독이나 그죠? 그 다음에 프로세서 아웃 플렉, 인풋 플렉, 뭐 오퍼레이트 훅 같은 이런 처리. 요가 요 분석은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캣 슬레이브 폴 쪽 분석은 다음과 같은 작업이 되는데 COE 관련 작업은 ESS 박스 프로세스와 연관돼 있다. 그래서 폴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스테이트하고 요 액티베이트 이벤트 호출한 다음에 그 메일 박스 프로세스를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COE 프로세스를 진행하잖아요. 나머지 것들도 더 추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EEPROM 쪽의 핸들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ESG 메일박스 프로세스 내용이 분석되어야 하는데 그 안의 내용을 살짝 보면은 여기서 메일박스 런이 이제
작동되도록 돼 있지 않으면 그냥 리턴하지만 돼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아마 이게 조금 오래돼 갖고 그러니까 싱크로너스 매니저 01 그러니까 싱크로너스 매니저 0번하고 1번 것에 대한 처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일박스 아웃풋 포스트 쪽 처리를 하고 메일박스 그러니까 여기가 메일박스 쪽을 처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메일박스를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세팅해서 활용하려고 할 경우에 메일박스 그러면 여기서 뭐 메일박스 내용 읽고 처리하고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read 먼저 하고 처리하고 write 쪽 나중에 또 처리하고 순서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싱크로너스 매니저 특별히 1쪽에 리피트 계속 반복적인 작업이 뭐 할 때 처리되는 내용 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싱크로너스 매니저 제로에 해당되고 여기가 1에 해당되나요? 1. 그건 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도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조금 분석을 했었는데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여기도 작업 위의 내용을 나중에 좀 더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리턴 값이 1로 된 경우는 메일박스 관련 핸들링이 시작되는데 이 경우 ESC COE 그러니까 can over either can 이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can 작업이 진행되는데 위에 이제 다음 내용들이 수행되는데 either can SM 스테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스테터스 그러니까 싱크로너스 쪽에 스테터스 값을 읽고 오는 거죠. 읽고 와갖고 이제 그 요 글로벌 변수 내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스테터스 값을 항상 갖다 놓는 요 내용이 ESC SM 스테터스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싱크로너스 제로 쪽 스테터스 싱크로너스 1 쪽 스테터스를 이렇게 가져오는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메일박스 쪽은 싱크로너스 제로와 1 쪽 PDO 처리는 싱크로너스 2, 3인데 그거는 특별히 COE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COE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can open over either can COE인데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건 이제 COE 프로세스 분석이 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요거 처리한 다음에 딕 프로세스가 이렇게 나머지 모든 일을 수행하는데 이때 보면은 RxPD 업데이트 그 다음에 그 정보 갖고 그 정보 갖고 이게 항상 슬레이브 입장이니까 마스터에서 보내온 정보를 받아갖고 리시브를 해서 그 놈 갖고 뭐 출력을 내보내거나 보드에다가 뭔가 LED 불을 깜빡깜빡 켜다가거나 하는 게 전반적으로 요 아웃풋 CB 셋 아웃풋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훅 한번 핸들링 있으면 핸들링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보드에서 이렇게 마스터로 보내야 될 어떤 정보들을 다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TXPD 업데이트를 통해서 마스터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로 보낼 그 이더캣 프레임을 여기서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스터 쪽에서 보내온 이더캣 프레임 정보를 읽어서 그거 갖고
출력을 보드 내에 출력을 하고 보드 쪽에 아웃풋 보드 내에 이제 아웃풋 장치에다가 출력을 하고 근데 뭔가 또 처리할 게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처리할 게 있으면 여기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출력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보드 내에서 마스터 쪽으로 보낼 어떤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요걸 프레임을 만들고 있죠. 이더켓 프레임 쪽으로 얹혀서 마스터로 보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딕 프로세서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딕 프로세스 쪽을 보면은 와치독 관련해서 먼저 처리를 쭉 하고 그 다음에 RX 비디오 업데이트하고 CBC에 아웃풋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싱크 매니저 2 같은 것도 정보를 좀 읽고 있죠. 자원. 그 다음에 크게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플리케이션 훅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 해야 될 것 처리하고, 그 다음에 CBget 인풋 보드 내에서 어떤 인풋 마스터 쪽으로 보내야 될 인풋 수집을 한 다음에 그것을 TXPDO 쪽에 이렇게 프레임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RxPDO 업데이트에서는 뭐 해야 되니까, 그죠? 해야 되니까 요 RxPDO 그러니까 프레임 이더켓 마스터에서 보낸 프레임 쪽에서 프레임 데이터를 읽어서 여기다 이제 RxPDO 갖다 놓은 다음에 RxPDO라는 변수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RxPDO를 해석하는 거죠. RxPDO에 들어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더켓에서 이더켓 마스터에서 이더켓 프레임을 통해서 보내온 저 RxPDO 부분을 PB 부분을 챙겨서 그 다음에 그놈을 이제 분석해 갖고 PD 언팩을 하니까 이걸 갖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매핑들을 하고 개수하고 따져가면서 여기서 받은 정보가 이 SM 맵의 모든 파라미터 값으로 세팅되는 요 처리.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OD, 오브젝트 딕셔너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받은 프레임의 정보를 갖고 변수도를 세팅을 쭉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TXPDO 업데이트에서는 마스터로 보내야 될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더켓 프레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다시 TDO 정보를 갖고 TXPDO 정보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매핑, 그러니까 synchronous map 3 여기는 이제 2겠죠. 2 synchronous sync major 2가 마스터에서 보내온 거 받은 역할하는 거죠. 반면에 마스터 쪽으로 보낼 것들의 처리는 synchronous 3니까 얘가 매핑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그놈 갖고 TXPDO를 만들고 이 TXPDO를 실질적으로 이더켓 컨트롤러 쪽에 처리를 하는 게 ESC write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처리가 탁 되면 이제 이더켓 마스터로 보낼 프레임이 딱 세팅이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COE, PDO 언팩하고, CEO 여기 언팩하고, 언팩, PDO 언팩, 그 다음에 PDO 팩, PDO 팩. 요거는 반드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게 오브젝트 딕셔너리, 그 다음에 오브젝트 리스트, 오브젝트 딕셔너리, 오브젝트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제 매핑이 되어 있느냐, 맵되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맨 앞부분에 맵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쭉 그
분석해 줬잖아요. 그런 용도로 요런 여기 언팩이라든가 팩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언팩이 처리되고 그다음 팩, 그다음에 비디오 팩이 그런 식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M 맵 요 자료 구조가 요 자료 구조가 요 변수가 요 자료 구조예요. 그다음에 요게 그 자료 구조에 이제 포인터가 돼갖고 여러 개의 요 구조가 들어있는 거죠. 요 구조가. 그래서 실제 여기에 각 오브젝트들의 비디오 상의 빛들이 어떻게 매핑되어 있는가 하는 자료 구조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빛 랭스가 64빛. 그러니까 64빛이니까 882 64. 882 64니까 8바이트 이내. 그러니까 비디오가 한 번 이더캣 프레임 하나가 8바이트거든요. 이더캣 프레임 하나가 보낼 수 있는 최대 빛이 64빛이에요. 그러니까 64빛보다 적게 예제가 주로 만들어져 있겠죠. 크면은 이거보다 크면은 이더캣 프레임 여러 번에 나누어서 보내야 되는 거죠. 한 오브젝트 정보를 보낼 때나 받거나 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가 잘 돼야 되면서 언팩할 때 보면 여기가 개수예요. 매핑된 오브젝트 개수. 그 다음에 여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핑된 거. 여기 5개. 그럼 여기 5개의 매핑이 여기에 쫙 하고 어레이로 들어있게 되고 그 놈을 이제 분석해 갖고 언팩이니까 여기 버퍼 내에 들어있는 정보로부터 요 각각의 매핑에 되어 있는 변수들 값을 어사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요 언팩의 경우는 버퍼 쪽으로 그 버퍼 정보를 갖고 맵 쪽이니까 여기가 요 매핑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매핑된 오브젝트를 찾아갖고 그 오브젝트의 데이터에다가 요 버퍼에 들어있는 그 위치에 해당되는 빛 정보, 거기 해당되는 빛 위치서부터 빛 정보를 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카피를 하게 되면은 RX 비디오, 그러니까 메스터 쪽, 이렇게 메스터에서 보내온 정보를 갖고 매핑된 정보의 오브젝트의 변수에다가 값이 탁 하고 요 메모리 카피를 통해서 해결이 되게 됩니다. 64빛 랭스보다 크면 이게 그냥 카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64빛만 카피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경우는. 근데 64빛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잘게 64빛보다 작으니까 몇 개냐 찾아야 되잖아요. 딱 이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64빛보다 크면은 64빛만 일단 처리하면 되니까 심플한데 이렇게 메모리 카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54개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여기서 챙깁니다. 그래서 그 빛 개수만큼, 그 오브젝트의 빛 개수만큼 챙겨서 밸류를 찾은 다음에 이 COE set 밸류로 해갖고 요 해당되는 오브젝트의 변수에다가 여기서 처리된 값을 갖고 탁 하고 세팅하는 대목이 이게 이제 굉장히 좀 테크닉이 좀 필요한데 프로그램을 잘 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팩이니까 언팩의 반대가 이제 팩이잖아요. 거꾸로 이제 이 매핑의 변수들 매핑된 개수 갖고 이렇게 메스터로 보내야 될 프레임을 만드는 거. 그 TX PDO 만드는 게 버퍼가 되겠죠. 그래서 버퍼 처리하는 게 이제 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팩도 이렇게. 근데 자관 뭐 여기서 제가
요런 COE set value라든가 요런 처리 테크닉 또는 COE bit slice get 요런 것들 분석이 아주 테크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여기다가 표현해 봤어요. set value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언팩이니까 그러니까 마스터에서 보내온 프레임에 들어있는 정보 갖고 언팩해서 변수들 실제 슬레이브 변수들을 세팅하는 대목이 언팩이라고 보면 거기서 반대가 팩이죠. 그래서 팩은 여기다가 지금 제가 아직 분석한 내용을 소개를 안고 있는데 제 설명대로 하면 됩니다. 설명한 바대로 프로그램이 돼 있을 겁니다. 전반적인 메인은 SOC하고 SOC에서 요거 해갖고 SMC GPIO 이니터하고 버튼 받을 거라든가 LED에 내보낼 거라든가 이런 거 세팅 IO하고 이니트하고 그 다음에 이덕해 슬레이브를 계속 파일문에서 돌려서 전반적인 내용이 작동된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한 요 문서 설명에 들어있는 내용을 좀 참조하시고 실전적으로 여기 어플리케이션 LS 데모 그러니까 여기 SOE 마스터 쪽에서 한번 쭉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포커싱을 요 XMC 4300 슬래브 데모 쪽 갖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내용은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2019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 분석해야 되겠고 이렇게 슬레이브 쪽도 분석을 해야 되겠고 쭉 이제 이런 것들 여기는 한번 전반적으로 라인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여기는 한번 싹 다 제가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라인 수가 한 1800 정도 별로 많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렇게 슬레이브 쪽도 한 300, 400 정도 여기는 전반적으로 여기나 여기는 다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PDO라든가 그 다음에 PDO가 실질적으로 이제 현재는 can on either cat 이런 can can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can open 그럼 can open 스킬 갖고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한 오브젝트 딕셔너리 뭐 오브젝트 매핑 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거기에 이제 PDO 프로세스 데이터 오브젝트 이런 내용 갖고 이제 처리하는 게 can OE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can open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can open에 can open이 만들어졌잖아요. 벡터사에서 can open이 왜 만들어졌는가? 그럼 데이터를 캔상에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잘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프로토콜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더캣에서도 그 컨셉을 그대로 똑같이 갖고 이번에는 이제 이 피지컬 레이어가 이더캣이 된 거죠. 그 이더캣이 돼도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프로토콜은 캔오픈의 그 철학을 그대로 갖다 썼으니까 여기서 당연스럽게 COE가 자주 나오는 겁니다.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할 때. 그래서 캔오픈 컨셉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도 짧은 시간에 캔오픈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아직도 더 공부를 해야 되지만 오늘 분석할 정도로 이제 대략적으로 공부를 좀 한 거죠. 자, 오늘 강좌는 너무 길어졌으니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